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 앞에서 지난 1년간 자신의 업적을 자찬했습니다.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범죄를 줄였으며 물가를 낮췄다는 주장을 했지만 여론은 대체로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불법 이민 구치소에서 구금 중에 사망한 이민자 수가 21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사인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각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 이민자 수가 4년 만에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캘리포니아가 205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은 94명, 뉴저지는 84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 공관장들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암행감찰 도입과 함께 재외 국민들의 평가를 공관장 인사와 성과 관리에 반영하는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나무 계집을 개조해 자폐증을 앓는 8살 학생을 통제한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 앞에서 지난 1년간 자신의 업적을 자찬했습니다.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범죄를 줄였으며 물가를 낮췄다는 주장을 했지만 여론은 대체로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자기의 업적을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지에 업적이라고 적힌 두꺼운 종이 뭉치를 들고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해 지난 1년간 한 일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읽어도 다 읽지 못할 양이라며 우린 그 어느 행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룩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시간 20분 동안 행정부의 외교, 경제, 사회 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범죄를 줄였으며 물가를 낮췄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성과로 소개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합의도 언급했으며 자기가 세계 각지의 분쟁을 평화롭게 끝냈는데도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도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있는 만의 이름을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바꿀 때 사실 트럼프만으로 하려다가 참모들이 만류해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선 농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를 여러 차례 비판했으며 자기를 수사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파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 등을 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브리핑룸이 이렇게 가득 찬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취임 첫 해 축하인가라고 묻고 우린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가 됐다면서 나를 꼭 사랑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조차 대단한 한 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1주년을 맞아 미 전역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미네소타주의 월즈 주지사는 지금이야말로 말해야 하고 밖에 나와 저항해야 한다고 시위대를 독려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애슈빌 등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행진하며 No IC, No KKK, No 파시스트 USA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도 대학생들이 시위를 조직, 이곳은 난민을 환영한다 등의 구호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이민자 단속을 비판했습니다. 뉴멕시코주 산타페에선 일부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대신 주 의사당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진보 성향 단체인 인디비저블 50501 등이 조직했으며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수용자 사망 사건에 분노하는 각지의 풀뿌리 단체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미네소타주 팀 월즈 주지사는 시위대를 향해 격려하면서 지금은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도 없고 지켜줄 울타리도 없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일어서줘서 고맙다며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럴 때 인격이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비폭력 저항을 강조하면서 착한 말썽의 방식으로 행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날 연방검찰은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과 관련한 법 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월즈 주지사 등 미네소타주 일부 당국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연방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월즈 주지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집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를 향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가 전기적 문제로 이륙 직후 회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비 항공기로 다시 출국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은 어제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합동기지를 이륙한 직후 기내에서 사소한 전기적 문제를 발견해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항공기에 함께 탑승했던 기자들은 이륙 후 기내 좌석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고 30분쯤 지난 뒤 회항이 통보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동쪽 대서양 상공에서 선회한 에어포스1은 이륙 약 1시간 만인 오후 11시 7분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다시 착륙했습니다. 예비 항공기로 옮겨 탄 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오전 12시 2분 다보스로 출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갈아탄 기종인 C-32는 보잉 747을 개조한 기존의 에어포스1보단 작은 보잉 757기를 개조한 기종으로 주로 대통령이 국내에서 이동할 때 사용되는 기종입니다. AP통신은 현재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되고 있는 항공기 2대는 거의 40년간 운행해왔고 보잉사가 대체 항공기 개발에 착수했지만 프로그램이 여러 차례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전용기가 기계적 결함으로 워싱턴으로 회항했고 10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전용기가 압유리 균열 문제로 영국에 비상 착륙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 이민 구치소에서 구금 중에 사망한 이민자 수가 21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주의 구금시설은 최근 2달 사이 3명이 잇따라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사인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각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IC 자료를 인용해 지난 한 해 동안 IC 구금시설에서 총 3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4년 사망자 11명의 3배에 가까운 규모이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으로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2020년 20명보다도 많았습니다. 인권 시민단체들은 수용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IC 수감자들이 질 나쁜 식사, 극단적 온도, 늘 켜진 조명, 깨끗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인슐린 투여나 장애인 대상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변호사 접견을 차단하는가 하면 배수구에서 오물이 솟아오르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시설도 보고됐다고 폭로했습니다. DHS는 수감자가 많아 사망자도 많다는 입장입니다. DHS 대변인은 엑시오스에 수감자 인당 사망자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모든 수감자에겐 영양사가 인증한 하루 세끼 식사와 물, 의료 서비스, 침구, 깨끗한 옷이 제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엑시오스는 90일 내 사망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게 의회의 요구지만 IC는 작년 9월 말 이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돼 기류 중인 한인 이민자 수가 4년 만에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캘리포니아가 205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 94명, 뉴저지는 84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이민 추방 재판 현황에 따르면 2025년 9월 30일 현재 미 전역 이민 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소송 건수는 모두 6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4년에 비해 무려 28.8%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간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 건수 추이를 보면 지난 2019년 849건에서 2020년 1026건, 2021년 105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866건, 2023년 605건, 2024년 472건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50건 이상 늘어나면서 4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여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추방 재판에 넘겨지는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별 추방 소송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 수를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205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 94명, 뉴저지 84명, 조지아 49명, 버지니아 46명 순입니다. 텍사스 30명, 펜실베니아는 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들의 혐의는 체류 시한 초과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6.9%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전체의 5.9%에 해당하는 38명입니다.
추방 재판에 넘겨져 한인 이민자가 판결을 받기까지 계류 기간은 평균 1011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공관장들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암행감찰 도입과 함께 재외국민들의 평가를 공관장 인사와 성과 관리에 반영하는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외공관은 물리적으로 해외에 있어 감독이 느슨해지기 쉽다며 현지 직원 성추행이나 폭언 같은 사건이 반복 보도되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은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욕설, 폭행, 성추행을 일삼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는 관리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암행 감찰이든 현지 한인과 기업인의 상시평가 등 반드시 실효적 수단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공관장 인사평가와 관련해 해당 지역 교민과 같은 행정 수요자의 평가가 중요하다며 현지 교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상시 들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재도 공관장 평판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공관장 자리를 마치 휴양이나 자녀 유학 기회처럼 여기는 인식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주거 출장비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성과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외공관장 비위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선 관저 요리사에 대한 총영사 부인의 갑질 의혹이 제기돼 외교부가 감찰에 착수한 바 있으며 2024년 김의환 뉴욕 총영사는 광복절 기념식에서 광복 회장의 기념사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란 막말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취임 연설에서 지금 뉴저지가 마주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활비 위기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부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57대 뉴저지 주지사에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어제 뉴욕에 위치한 뉴저지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 연설을 통해 급등한 전기요금과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뉴저지는 더 이상 중산층과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진 유틸리티 요금 인상을 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규정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주택 문제 역시 생활비 위기의 핵심 축으로 지목했습니다. 주지사는 저활용 상업시설과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첫 주택 구입자 지원 프로그램 강화와 불합리한 조닝 개혁을 통해 중산층과 노동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라며 로컬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주민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보조금 삭감이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 차원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셰릴 주지사는 이날 전기요금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요금 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에 서명해 연설에서 밝힌 약속을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뉴욕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나무 계집을 개조해 자폐증을 앓는 8살 학생을 통제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분노를 쏟아내며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북부의 살몬 리버 초등학교는 자폐증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8세 남자아이를 훈육한다며 상자 모양으로 개조된 나무 계집에 넣어둔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론다 가로우는 아이를 상자에 가두고 문을 닫으려고 이런 짓을 한 것 같다면서 이들은 장애를 앓는 아이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은 아이가 해당 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지 이틀째 되던 날 크리시 제이콥스 전 교육위원회 위원이 페이스북에 상자 사진과 내용을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게시물에 너무 끔찍하다며 여기는 감옥이 아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한 학교라고 적었습니다. 제이콥스에 따르면 인근 학교에서도 최소 3개의 비슷한 상자가 아이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제이슨 브록웨이 교육위원장은 주 경찰과 교육부가 함께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사과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국세청은 어제 세금 수호천사팀 발대식을 열고 재외동포를 위한 해외 연장 세무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재산세와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직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팀은 해외 연장 세무 설명회를 통해 재외동포에 관심이 큰 양도, 상속, 증여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외동포의 한국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세무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연내 약 10개 국가를 선정해 현지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개됩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보건복지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양당은 건강보험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등 보조금 지원 연장 문제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합의안엔 약값 책정 구조 개선 및 제약관리업체 규제, 외래 진료비 과다 청구 개선, 원격 진료 및 가정방문 치료 프로그램 연장, 커뮤니티 보건센터 지원 확대, 메디케어 보장 범위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양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해당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가 약 2,600억 달러 규모의 2026에서 27회계연도 뉴욕주 예비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에서 교육 관련 예산은 393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으며 메디케이드 예산은 382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연방 보조금 축소 가능성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예산은 메디케이드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병원과 의료 제공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주택 위기가 심각한 만큼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 확대를 위해선 150달러가 투입됩니다. 보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MTA에는 총 86억 달러의 운영 지원금이 배정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오는 4월 1일 시작되는 2026에서 27회계연도에 앞서 주의회와 협상을 통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짓게 됩니다. 조지아주 검찰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61세 여성 엘리자베스 수 이베스터는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존재하지 않거나 주문 제공되지 않은 의료 장비에 대한 77,095건의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서를 제출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청구서는 7,684명의 메디케이드 수혜자 아이디 번호와 한 명의 처방 의사 명의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은 총 540만 달러를 가로챘으며 의료 사기와 신원 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8일 그녀에게 징역 10년과 손해액 543만 7,283달러를 전액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악용해 공공재정을 착복하고 진짜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해친 범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하루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